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 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건 내가 어떤 처지건 간에 무조건 힘든 일입니다. 내가 남편이랑 몇 년 동안 섹스리스였고 심지어 별것까지 하고 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막상 다른 여자와 뒹굴고 그짓거리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한 충격과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한 상황, 다른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되면, 아, 내가 남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남편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남편한테 미련이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가 없을 때도 남편의 바람이 이렇게 큰 충격일진데, 만약에 내가 다른 문제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다른 문제에 얽매여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남편이 나를 배신 때리고 딴짓거리를 하고 다닌 걸 알게 되면, 그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게 크겠죠.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내 뒤통수를 치는 바람, 이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신 중일 때, 신생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을 때 남편이 바람이 났다든지, 임신을 하려고 노력 중일 때 남편이 바람이 났다든지, 우리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내가 병수발 들고 병원 쫓아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수발들 때, 근데 남편은 돈 번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어서 내가 그거를 다 앞장서서 했는데, 그때 이 남편이 돈 버느라 바쁜 게 아니라 딴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다든지,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많이 아파가지고 아이 치료에 집중하느라고 정말 내가 살이 쪽쪽 빠지고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아이 병수발을 들고 있을 때, 그때 남편이 딴 년이랑 그짓거리를 하고 다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정말 말하면서도 내가 막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남편이 나를 정말 두 번 죽이는구나, 남편이 아니라 원수구나, 원수라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에게 막 인간적인 환멸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잖아요.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여자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힘들 때, 다른 문제로 너무너무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고 있을 때 남자들이 나가서 딴짓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런 거를 저는 현실 도피성 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실 도피성 외도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외도 당시 남편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집안에 뭔가 우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해결하고 있을 때, 남편이 바람 피울 때, 그때 남편의 심리는 일단 그 중심에는 소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기사 같은 데서 이런 얘기도 종종 보잖아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뭐 몇 퍼센트가 이혼을 하는데, 이거는 정상 아이를 둔 부모들보다 이혼 확률이 더 큰 것이고, 대부분은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남자들은 지 살 길 찾아서 떠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보는데요. 이렇게 남자들은 가족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거를 자기가 자기 일처럼 나서가지고 해결하지를 않고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생아 키울 때도 생각을 해보면요, 지 새끼 낳아가지고 내가 이 아픈 몸으로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데 이 애에 대해서도 막 질투심을 느끼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 왜 애만 예뻐하고 나한테 신경을 안 쓰냐, 애 보느라고 나한테 신경을 쓰냐 안 쓰냐, 아침밥을 차려달라, 잠자리를 해달라, 애가 아파가지고 밤새 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잠자리를 요구를 하고 막 이런 미친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 기본 세팅 자체가 여자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내 자녀 위주, 그리고 뭐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이 위주라면, 남자들은 그냥 지 몸, 그 중에서도 몸 중에서도 고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왜 저래, 왜 저렇게 미성숙하지, 어떻게 지 새끼를 내가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지를 쳐다봐 달라고 저렇게 투정을 부릴 수가 있지, 내가 지 부모 아파가지고 이렇게 수발을 드는데 지가 나를 위해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지 부모도 돌보고 지도 돌봐달라고 하는 거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 기본 세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나서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 혼자 막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을 내가 못 찾겠다,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빼놓고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섹스의 결핍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뭔가 우환이 생기면 당연히 아내가 남편이랑 잠자리를 즐겁게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는 조금 소원해지게 되는데 이때 남편들은 또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임신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바람이 나는 경우를 이제 저도 가끔 보는데요. 임신 준비를 할 때 하는 그 섹스는 사실 쾌락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배란일 날짜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임신을 위해서 숙제처럼 하는 성관계니까 여기서는 남편들이 특별히 쾌락을 못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의무처럼 의료 행위처럼 섹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아내랑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나는 쾌락만을 위한 섹스를 또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섹스를 즐기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쾌락을 남자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쾌락을 집안에서 충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 대상을 찾게 된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남편의 외도 상대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아내가 다른 것에 열중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지 보면요. 딱히 그렇게 막 멋있고 대단한 상대랑 바람을 피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그 바깥에서 잡히는 상대 있죠. 아무나 그냥 붙잡히면 그냥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내분들이 이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아니,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어떻게 저런 여자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이것에 되게 자존심이 더 많이 상해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대랑 네가 바람을 피웠다고? 너 어떻게 이렇게 나를 두 번 무시할 수가 있어? 두 번 깔아뭉개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린 남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내가 어딘가 마음 붙일 곳이 필요했는데 그냥 손 닿는 여자가 그 여자였을 뿐이다. 제일 쉽고 내가 꼬실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내 옆에서 다가와서 쉽게 이제 취할 수 있는 여자가 그 여자라서 내가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것일 뿐이지 내가 특별히 그 여자를 사랑하거나 그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상대였더라도 나는 그때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을 것이다. 그때 내 심리 상태가 그랬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대체 저 여자가 어디가 좋았어? 왜 저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여자가 나 좋다 그래서 했던 것 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내분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저 여자한테 사랑을 느꼈고 뭔가 있으니까 저 여자랑 섹스를 하고 돌아다녔겠지. 왜 고지고대로 얘기를 안 하냐? 저 여자가 어디가 좋았냐? 막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데 남자들 본인도 내가 그 여자가 왜 좋았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 도피성 외도 상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상대가 아니라 그냥 근처에 있는 쉬운 상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 도피성 외도의 세 번째 특징은 남편들이 뒤늦게 후회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편들이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그냥 집안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현실 도피성으로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쾌락을 충족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고 나서는 스스로 자괴감에 무너지기도 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는 너뿐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것을 알게 될 줄이라고 상상도 못했었고 몰래 이것을 심하게 할 줄 알았고 네가 만약에 이거를 알았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상처받고 우리 가정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큰 충격이 될 줄 나는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그때 내가 그냥 불만 보면은 그냥 불로 막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던 것이고 단지 본능에 이끌려서 그랬던 것일 뿐이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 도피성 외도는 인간 대 인간 관계보다는 그냥 쾌락 추구, 현실 도피성으로 만났기 때문에 들킨 후에 관계 정리가 쉽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뒤늦게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내가 아픈 아이, 아픈 부모님, 임신을 위한 노력,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나한테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그 속마음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을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불륜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내가 가진 건 모두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아내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진 것이구나.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준 것이고 정말 미안한 일을 내가 저지른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남편들은 뒤늦게 이제 현타가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정말 아내에게 미안하다. 아내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은 속죄하고 반성하고 이제 진실대로 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내분들은 사실 이 분노가 해결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네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막 지방에서 서울로 몇 시간씩 KTX를 타고 다니면서 언어 치료고 뭐 발달 치료고 이런 거를 막 다니고 있을 때 네가 내 뒤통수를 이렇게까지 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는 도저히 이 인간을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반성하는 남편을 더 들들 뽑게 되고 더 추궁을 하게 되고 더 질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도 괴롭고 아내분도 괴롭고 속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 이제 괴롭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실 도피성 외도 그냥 가정에서 벗어나서 쾌락만 추구했던 그런 외도에 대해서는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이 아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이 남자랑 다시 살 수 있겠냐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남편이 아내분 옆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내분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아내분이 분풀이 하면 또 그거를 다 가만히 옆에서 당해주고 있고, 떠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도 사랑이다. 그 상간녀와 나눴던 쾌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지금 옆에서 이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진심을 너 또 거짓말하는 거지, 너 또 내 뒤통수 칠 거지, 너 정말 가식적인 인간이지, 너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같이 사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인간이 용서를 비는 이 모습도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진심으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상간녀랑 쾌락을 나눴다는 그 사실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태, 현재 이 남편이 내 곁에 있고 내 옆에서 용서를 빌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고 이런 거 현재 상태를 바라보고 이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년이랑 뭘 했든 그년이랑 무슨 생각으로 저질렀든 그때 네가 뭐 무슨 생각이었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파고들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정신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그래도 이 남자가 지금은 내 옆에 있어. 그냥 현실이 괴로우니까 그 여자애한테 도피해서 쾌락 즐기다가 온 거구나. 그 여자는 오히려 이용당한 거고 이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옆에 있겠다고 하니까 그 진심은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가정도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